20년 전 저는 45세였습니다. 남편 김철수와 결혼한 지 18년째, 딸 아이 민지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돌이켜보니 그해 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주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뭔가 숨기는 게 많아졌어요. 처음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주머니에서 경마표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걸. 경마장, 경륜장, 심지어 불법 도박장까지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이것도 사업이야.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지옥이 됐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박장만 전전했어요.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저희 슈퍼 매상도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잠깐만. 이번에 대박 나면 몇 배로 갚을게.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딸아이 민지는 그런 아빠를 보며 점점 위축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아빠 또 안 들어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애처로운 눈빛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중학생인 딸아이가 집안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해 12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모두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직원들 월급, 협력업체 대금, 심지어 저희 집 전세금까지 모든 걸 끌어다 썼더라고요. 총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2억 5천이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옷장에 옷 몇 벌만 없어졌을 뿐이에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협력업체 사장들이 줄줄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고 직원들은 월급을 달라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어디 계신지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때 딸 민지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요. 여기 있으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14살짜리 딸아이가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돈도 없었습니다. 전세금은 이미 남편이 가져갔고 슈퍼도 임대료를 못 내서 문 닫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친정 어머니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적금을 깨서 저희 모녀가 살 작은 원룸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순자야, 남자 믿지 말고 내가 직접 벌어서 살아라. 딸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통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지만 딸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잘 살아있다. 우리는 없던 인연으로 하자며 자취를 감추고
20년간 1-2번의 연락만 왔을 뿐입니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러운 내 팔자를 자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민지는 그래도 정말 착했습니다. 한 번도 아빠 없다고 서러워하거나 친구들처럼 예쁜 옷을 사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용돈을 벌어왔어요. 남들 다 하고 지나가는 사춘기 때에도 저를 걱정하면서 자기 할 일을 잘 해나가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졸업 후에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3년째 사귀고 있는 좋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의 결혼과 운명의 만남. 민지가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할 때 제 친한 친구 영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영희는 저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제가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순자야, 민지 결혼 날짜 잡으러 내가 아는 절에 가자. 거기 주지 스님이 날짜 잡기로 정말 유명하잖아. 순자는 독실한 불자여서 평생 기도를 하면서 종교의 힘으로 힘든 생활을 여러 번 극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데리고 간 절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큰 절이었어요. 영희 말로는 그곳 주지스님이 태기를 정말 잘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민지 결혼만큼은 좋은 날로 잡고 싶어서 따라가기로 했죠. 그리고 산의 기운이 좋고 기도발이 좋아서 전국에서 이름난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의 화요일이었습니다.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든 날이었습니다. 단풍철이라 여기저기 산악회에서 이 산과 절을 보겠다고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절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좋은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대웅전 앞에는 관광객들과 참배객들이 많이 와 있었고 절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와, 여기 정말 크네. 주지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이렇게 유명한 거야? 하고 영희에게 물었더니 영희가 말했어요. 응, 운지 스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곳에 온 지는 한 15년 정도 됐다더라. 원래 다른 곳에서 수행하시다가 이곳으로 오셨는데 정말 덕망이 높으시다고 해. 우리는 종무소에 가서 주지스님과의 면담 시간을 예약했어요. 다행히 그날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죠. 점심때까지 절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드디어 오후 2시 주지스님을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종무소 직원이 안내해 준 곳은 절 뒤편에 있는 조용한 요사체였어요. 운지 스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문이 열리면서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스님이었는데 인상이 온화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 스님의 얼굴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전에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간 바로 그 사람 김철수 제 남편이었습니다. 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죠.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아니, 운지 스님이라는 그 스님은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어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침착하게 앉으시더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결혼 날짜를 받으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목소리까지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영희는 제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어디 아파? 하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운지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따님 생년월일과 신랑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좋은 날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내년 봄이라고 하셨죠?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야, 김철수. 너 김철수 맞지? 그러자 운지 스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저기, 뭔가 오해가... 오해. 오해라고? 20년 전에 2억 5천만 원 들고 도망간 게 오해야? 나 버리고 잠수 탄 게 오해라고? 영희는 깜짝 놀라서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2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게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김순자야. 네 아내 김순자라고. 민지 엄마. 20년 전에 네 돈놀이에 당했던 네 마누라. 그때 운지 스님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허,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부처님의 도량? 웃기고 자빠졌네 이 새끼야. 도박으로 온 가족 망쳐놓고 도망간 놈이 무슨 부처님이야? 저는 그 순간 여기가 절이라는 것도 이 상황도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스님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민지가 얼마나 아빠 그리워했는지 알기나 해? 스님은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그 모습을 본 영희가 순자야, 정신 차려. 하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20년 동안 여기서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구나. 주지스님까지 돼가지고 나는 하루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하고 있는데 아주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니 얼굴빛이 달라서 아주 못 알아보겠구나? 이 미친 인간아. 그때 종무소 직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온 거죠. 저는 그들에게도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20년 전에 아내와 딸을 버리고 도망간 도박꾼이에요. 온 재산 다 가지고 튀어버린 사기꾼이라고요. 영희와 종무소 직원들이 저를 달래서 겨우 절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했습니다. 20년 동안 상상했던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큰 절의 주지스님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절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받은 고통만큼 그 사람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신도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파렴치한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블로그, 심지어 절 관련 카페에까지 제 사연을 자세히 적어서 올렸어요. 운지주지스님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20년 전 일부터 최근 일까지 모든 걸 상세히 써서 올렸습니다. 증거도 함께 올렸습니다. 20년 전 결혼사진, 가족사진, 당시 신문에 난 사기 사건 기사까지 반응은 엄청났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몇만을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매일매일 절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2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도박꾸러기가 어떻게 주지스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성으로 바친 시주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기꾼입니다. 그 이후로 운지 스님은 이 시기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회도 다른 스님들이 대신했고 신도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완전히 숨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의 종무소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운지 스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주지 측에서 물러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당분간 다른 곳에서 참선 수행에 전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힘들었던 그 시절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절에 있으면서 잘 나가는 입지의 건물 한 채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하지만 더 싸우기에는 저의 체력도 마음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20년의 힘들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딸 아이의 결혼을 망칠 수도 없어 더 큰 일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사돈댁에 이런 집안 꼴을 보이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돈도 받을 수 없고 억울한 마음은 어디에서 달래야 할까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